2025년 10월 15일 서울 노량진 시장의 푸른바다 수산문이 삐걱이며 열렸습니다. 문을 넘어선 이는 허리가 구부정한 할머니였어요.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은 얇게 빠져 있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은 주름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낡은 회색 코트는 소매가 해져 있었고 밑창이 다른 운동화에서는 발가락이 살짝 드러났어요. 25년째 이곳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박진수 사장은 손님을 맞으려 고개를 들었다가 순간 멈칫했어요. 평소처럼 어서 오세요라고 말하려다 할머니의 초라한 모습에 잠시 말을 잊었죠. 노량진 시장은 관광객과 단골들로 북적이는 곳이었어요. 이런 차림의 어르신은 대개 시장을 구경하다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진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무엇을 드릴까요? 할머니는 수조를 천천히 둘러보더니 떨리는 손으로 가장 큰 수조를 가리켰습니다. 저 고등어 있나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어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조로 다가갔습니다. 네,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잡아온 싱싱한 고등어예요. 얼마나 드릴까요? 할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주머니에서 구겨진 파란 봉투를 꺼냈어요. 봉투는 오래된 흔적이 역력했고 귀퉁이는 찢겨 있었습니다. 15kg 주세요. 진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귀를 의심하며 다시 물었어요. 15kg요? 네, 15kg요. 할머니는 담담히 대답했어요. 진수는 빠르게 계산을 했습니다. 고등어 1kg에 7만 원, 15kg면 105만 원. 대규모 잔치나 단체 주문이 아니면 개인이 이런 양을 사는 일은 드물었죠. 더구나 이런 차림의 할머니가요. 할머니, 15kg면 어른 수십 명이 먹을 양인데요. 혹시 잘못 말씀하신 건가요? 진수가 조심스럽게 확인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봉투를 열었어요. 순간 진수의 눈이 다시 커졌어요. 봉투 안에는 빳빳한 5만 원 지폐가 빼곡히 들어 있었어요. 새 돈 특유의 잉크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죠. 15kg 맞아요. 여기 돈 있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지폐를 세기 시작했어요. 5만 원짜리 21장, 정확히 105만 원이었어요. 진수는 당황한 표정을 숨기지 못한 채 할머니와 돈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낡은 운동화를 신은 할머니가 105만 원어치 고등어를 산다니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았어요. 할머니, 이 많은 양을 어디에 쓰시려고요? 집에서 필요한 일이 있어서요. 할머니는 짧게 대답했어요. 표정은 무심했고 마치 동네 가게에서 채소 한 단을 사는 듯 자연스러웠죠. 진수는 더 묻지 못했어요. 25년 장사 경험으로 손님이 말하고 싶지 않은 건 캐묻지 않는 게 낫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알겠습니다. 15kg면 양이 많아서 포장에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30분 정도 기다리셔야 합니다.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할머니는 가게 한쪽의 낡은 의자에 조용히 앉았어요. 진수는 직원들을 불러 고등어를 손질하기 시작했어요. 칼질을 하면서도 자꾸 할머니를 힐끔 쳐다봤죠. 할머니는 창밖을 보거나 휴대폰을 만지는 대신 정면을 응시한 채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마치 오래된 그림 속 인물처럼 고요했어요. 포장이 끝난 스티로폼 박스 3개는 제법 무게가 나갔어요. 진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이거 어떻게 가져가실 건가요? 택시라도 불러드릴까요? 아니에요. 밖에 손수레 있어요. 진수와 직원들이 밖으로 나가보니 가게 앞에 오래된 손수레가 세워져 있었어요. 손잡이는 끈으로 대충 묶여 있었고 바퀴는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어요. 폐지를 줍는 사람들이 쓰는 그런 손수레였죠. 진수가 박스를 손수레에 실어주는 동안 할머니가 말했어요. 내일도 올게요. 같은 양으로 준비해 주세요. 네. 내일도 15kg요? 진수가 놀라 되물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네. 매일 올 테니 부탁드려요. 할머니는 구부정한 허리를 더욱 숙이며 손수레를 끌기 시작했어요. 삐걱거리는 바퀴 소리가 멀어지는 모습이 안쓰럽고도 이상했어요. 진수는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사장님,
저 할머니 뭐 하시는 분이에요? 105만 원을 현금으로 내시다니. 아르바이트생 수연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진수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모르겠어. 25년 장사하면서 이런 손님은 처음이야. 불법적인 일은 아니겠죠? 요즘 돈 세탁 같은 거 많다고 하던데요. 수연의 말에 진수도 같은 생각을 했지만 일단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진수는 아내에게 오늘 일을 이야기했어요. 낡은 옷에 구멍난 신발 신은 할머니가 105만 원어치 고등어를 샀다고? 그것도 새 돈으로? 아내도 고개를 갸우뚱하며 이상하다고 했어요. 은행에서 갓 찾아온 것처럼 빳빳한 5만 원 지폐였어. 혹시 누가 시킨 걸까? 할머니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닐까? 아내의 말에 진수는 걱정이 커졌어요. 내일 또 온다면 자세히 살펴봐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다음 날, 진수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에 나왔어요. 할머니가 정말 올지 궁금했기 때문이에요. 오후 2시가 가까워지자 시계로 자꾸 눈이 갔어요. 수연도 가게 밖을 내다보며 궁금해했죠. 정확히 오후 2시, 어제와 같은 시간에 문이 열렸어요. 같은 낡은 코트, 같은 다른 운동화를 신은 할머니였어요. 진수를 보자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할머니. 진수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이번엔 어떤 주문을 할지 궁금했죠. 오늘도 고등어 15kg 주세요. 그리고 생선찌개 재료도 추가해 주세요. 할머니는 또다시 파란 봉투를 꺼냈어요. 이번에도 새 돈, 5만 원 지폐 24장, 120만 원이었어요. 진수는 돈을 받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실례지만 이 많은 생선을 어디에 쓰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식당을 하시나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짧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그냥 필요한 데가 있어서요. 애매한 대답이었어요. 진수는 더 묻지 못하고 생선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마음속 의심은 점점 커졌어요. 이런 차림에 할머니가 어디서 이런 돈을 구했을까? 매일 120만 원씩 쓴다면 한 달에 3,600만 원이 넘는데 정말 괜찮은 걸까? 셋째 날, 할머니는 또 오후 2시 정각에 나타났어요. 똑같은 주문, 똑같은 새 돈. 진수는 이제 할머니가 올 시간이면 자연스럽게 시계를 보게 됐어요. 오늘은 바람이 쌀쌀했는데도 할머니는 여전히 그 낡은 코트뿐이었어요. 수연이 옆에서 속삭였어요. 사장님, 저 할머니 오늘도 손수레 끌고 오셨어요. 아까 밖에 나가봤는데 손수레에 스티로폼 박스가 이미 3개 실려 있더라고요. 진수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다른 가게에서도 뭔가를 샀다는 뜻이었죠. 창밖을 보니 손수레에 정우의 정육점과 이영의 채소 가게 스티커가 붙은 박스가 보였어요. 넷째 날, 다섯째 날도 똑같았어요. 매일 오후 2시, 고등어 15kg와 찌개 재료, 120만 원어치 새 돈. 닷새 동안 할머니가 쓴 돈은 600만 원이었어요. 진수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여섯째 날, 비가 촉촉이 내리는 날이었어요. 진수는 이런 날씨엔 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오후 2시, 비에 젖은 할머니가 손수레를 끌고 왔어요. 우산도 없이 온 거예요. 할머니, 이런 날씨에 우산도 없이. 진수가 놀라 수건을 건넸어요. 할머니는 얼굴을 대충 닦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오늘도 같은 걸로 주세요.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할머니는 평소처럼 주문했어요. 진수가 따뜻한 차를 권했지만 할머니는 거절했어요. 할머니, 감기 걸리시겠어요. 옷이라도 말리고 가세요. 아니에요. 빨리 가야 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어요. 평소 무심한 말투와 달랐죠. 진수는 포장하며 할머니를 살폈어요. 오늘따라 자꾸 손목시계를 보는 모습이 약속에 늦을까 초조한 사람 같았어요. 일주일째 되는 날, 진수는 결심했어요. 할머니가 떠난 후 따라가 보기로 했죠. 그 많은 생선과 고기를 어디에 쓰는지 알아내고 싶었어요. 수연아, 오늘 할머니 가시면 가게 좀 봐줘.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오후 2시, 할머니는 피곤한 얼굴로 나타났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손은 더 떨렸어요.
포장이 끝나자 진수는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할머니는 노량진 시장을 빠져나가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갑자기 멈춰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진수는 담장 뒤로 몸을 숨겼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죠. 할머니는 주변을 살피더니 다시 손수레를 끌었어요. 복잡한 골목을 지나 노량진 인근의 언덕 위 달동네로 올라갔어요. 무거운 손수레를 끌며 힘겹게 걷는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할머니는 낡은 판잣집 앞에 멈췄습니다. 지붕은 녹슨 철판으로 덮여 있었고 벽은 나무 판자에 구멍이 나 있었어요. 그런데 마당에 새것 같은 업소용 냉장고 2대가 놓여 있었어요. 집과 어울리지 않는 스테인리스 냉장고였죠. 할머니는 스티로폼 박스를 내려 냉장고에 넣기 시작했어요. 진수가 담장 너머로 보니 냉장고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냉장고가 비어 있다고? 어제 산 건 다 어디 갔지? 진수는 눈을 의심했어요. 매일 200만 원어치를 사서 그날 다 없애는 걸까? 도대체 누가 그 양을 먹는 걸까? 가게로 돌아온 진수는 수연에게 본 것을 이야기했어요. 업소용 냉장고가 2대나요? 그 허름한 집에? 수연이 놀라 물었어요. 그래. 집은 무너질 것 같은데 냉장고만 번쩍번쩍해. 사장님, 수상한데요. 생선 박스에 뭔가 숨겨서 유통하는 거 아닐까? 진수는 부정했지만 사실 같은 생각을 했어요. 새 돈, 정확한 시간, 경계하는 행동, 텅 빈 냉장고. 모든 게 의심스러웠죠. 다음 날, 진수는 정오의 정육점 사장 민철을 찾아갔어요. 진수 형, 혹시 그 할머니 때문에 온 거야? 어떻게 알았어? 나도 요즘 그 할머니 때문에 골치야. 매일 소고기 8kg 사가는데 70만 원을 현금으로 내. 2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같은 의심을 하고 있었죠. 민철이 말을 이었어요. 내가 어제 할머니 집까지 따라가 봤어. 달동네 판잣집인데 마당에 냉장고 2대가 있더라고. 그 냉장고 한 대가 500만 원은 넘을 텐데. 2사람은 노량진 시장을 돌며 다른 상인들에게 물어봤어요. 놀랍게도 이영의 채소 가게에선 40만 원어치, 김미의 반찬 가게에선 60만 원어치씩 사간다고 했어요. 하루에 거의 270만 원, 열흘이면 2,700만 원이었어요. 형,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혹시 할머니가 뭔가에 연루된 거 아닐까? 민철의 말에 진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12일째, 진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가게를 열었어요. 할머니가 쓴 돈은 3천만 원이 넘었죠. 오후 2시, 할머니는 수척한 얼굴로 나타났어요. 손에 반창고가 붙어 있었어요. 진수는 용기를 내 물었어요. 할머니, 매일 이렇게 많이 사가시는데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저희가 걱정돼서요.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단호한 대답이었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민철과 다른 상인들이 들어왔어요. 노량진 시장 통장님도 함께였죠. 진수 형,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밖에서 나눈 대화는 심각했어요. 상인들은 할머니가 4개월 전까지 폐지를 주었던 기초생활수급자였다고 했어요. 한 달에 40만 원을 벌던 사람이 하루 270만 원을 쓴다니 말이 안 됐죠. 혹시 누가 할머니를 이용하는 걸까? 보이스피싱이나 돈 세탁 같은 거 말이야. 김미의 말에 모두 침묵했어요. 통장님이 단호히 말했어요.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오늘 저녁에 다시 모여서 결정하자. 16일째, 진수는 신문을 보다가 놀랐어요. 고령자 대상 사기 급증이라는 기사. 특히 가족을 잃은 노인들을 노리는 수법이 많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3년 전 딸을 잃었다는 이야기가 떠올랐죠. 민철도 같은 신문을 들고 왔어요. 형, 노인들을 이용한 돈 세탁이 많대. 할머니가 그런 일에 휘말린 거 아닐까? 오전 10시, 통장님과 노량진 파출소 순경 최민호가 찾아왔어요. 진수는 처음부터 설명했어요. 16일간 4,300만 원, 새 돈, 폐지 줍던 과거. 민호 순경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새 돈으로만 결제한다고요? 이건 심상치 않네요. 오후 2시, 할머니는 초조한 얼굴로 나타났어요. 전화 받고 나서 더 급해진 모습이었죠.
포장이 끝나자 뛰다시피 나갔어요. 민호, 순경이 말했어요. 저렇게 초조해하는 건 위협받는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범죄와 연관된 게 분명해요. 17일째, 할머니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2시 10분이 지나도 오지 않자 진수는 불안해졌어요. 혹시 어제 우리가 지켜본 걸 눈치챈 걸까? 민호, 순경이 일어섰어요. 제가 직접 집에 가봐야겠어요. 노량진 인근 달동네 판잣집에 도착하자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영희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1시간 전 마당에서. 병실에서 만난 영희 할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어요. 링거를 맞고 있는 팔은 앙상했어요. 민호, 순경이 물었어요. 할머니, 통장에 30억이 넘는 돈이 있던데요. 이 돈은 어디서? 할머니는 한참 침묵하다 입을 열었어요. 결국 들켰네요. 복권이에요. 4개월 전 복권 1등, 45억. 세금 떼고 30억 2천만 원을 받았어요. 진수의 입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왜 숨기시고?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돈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은혜가 없는데. 할머니는 3년 전 딸 은혜를 병으로 잃었어요. 은혜는 간호사로 일하며 어려운 이웃을 돕는 꿈을 꾸었죠. 4개월 전 은혜의 생일 숫자로 복권을 사 1등에 당첨됐어요. 하지만 은혜가 없는 돈은 의미 없었죠.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폐암 말기, 길어야 1년이라고. 그래서 은혜가 돕고 싶어 했던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고 싶었어요. 할머니는 매일 노숙자 쉼터와 고아원에 음식을 보냈어요. 업소용 냉장고는 쉼터에서 설치해 준 거였죠. 진수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상인들은 할머니의 사연을 듣고 눈물을 흘렸어요. 수연이 제안했어요. 할머니를 도와드리면 어떨까요? 다음 날 노량진 시장은 변했어요. 상인들이 음식을 보태기 시작했죠. 지역 신문에 할머니 이야기가 실리며 시민들이 성금을 보냈어요. 은혜의 나눔 냉장고가 설치됐고 누구나 음식을 넣고 가져갈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지역 표창장을 받았어요. 방송에도 출연해 은혜의 꿈을 이야기했죠. 은혜가 돕고 싶어 했던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이고 싶었어요. 6개월 후 할머니는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상인들이 장례를 치렀고 은혜 곁에 묻혔어요. 1년 후 진수는 은혜와 할머니의 묘를 찾았어요. 고등어회와 소주를 놓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저 왔어요. 노량진 시장은 따뜻했어요. 은혜의 나눔 냉장고는 시장의 명물이 됐고 상인들은 매일 음식을 보탰어요. 진수는 가게 구석 의자를 보며 생각했어요. 나눔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할머니가 보여준 것처럼 진심을 담아 나누는 거예요. 오늘의 감동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